자, 그래서 이어서 타일 수량을 좀 파악하도록 해볼게요. 자, 보니까 타일의 석공사가 있는데, 자, 현관 바닥 타일이 먼저 있죠. 현관 바닥 타일이 있고, 욕실에, 현관 바닥 있고, 욕실 바닥, 욕실의 벽, 그리고 주방 벽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파악할 때, 요 순서대로, 내역서 순서대로 했을 때, 현관 바닥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현관 바닥을 보니까, 뭐 지우고요. 이것도 일단 지울게요. 현관 바닥에는 현관 바닥에 타일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인면도를 볼까요? 한번 인면도를 보면, 그죠? 이렇게 인면도 신발장이 있는 부분이 인면도예요. 여기 보면은 오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장 하부는 오픈이 돼가지고 이 안쪽에다가 뭐 신발 같은 거를 넣거나 뭐 DP 뭐 이런 DP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럼 뭐 안에다가 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오픈된 수납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닥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 타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인면상으로 봐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내역사상에도 보면은 아까 제가 기준을 줄 때 신발장 하부 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 타일 수량을 뽑을 때 신발장 하부를 포함하라고 이제 비고 라인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수량을 파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P라인으로 합시다. P라인으로 화장실 현관 타일 들어가는 부분을, 자, 이렇게 대리석도 들어가죠. 앞에 이렇게 마감 있는 부분까지 해서, 자, 타일이 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을 뺄까요? 위로 아래로 뺍시다. 이제. 자, 요거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1.48이죠. 그래서 1.48 해배가 들어가고요. 변을 내면서 1.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욕실 바닥 파일 볼까요? 욕실 바닥 파일. 자, 욕실 바닥 타일은 아까 구해놨나? 이거죠? 이거 그냥 쓰면 되겠죠? 이게 아까 방수였죠? 방수와 면적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시 찍읍시다. 방수는 거기까지 했고요. 그 뭐죠? 조정인 데까지 했고, 타일은 아니죠. 그냥 방수 써면 되겠네요. 자, 지금 이거 방수했던 거 그대로 쓸게요. 맞죠? 확인해보고. 자, 맞아요. 자, 요거의 면적을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자, 욕실 바닥은 3.13이네요. 그래서 어디 갔냐? 3.13 해배고 3.1. 그 다음에 욕실 벽타일 같은 거 메인이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 요거는 인면상으로 보는 게 알겠죠? 뭐 평면에서 길이에다가 높이를 하면 복잡하니까 인면도에서 그냥 바로 P라인으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면도를 보니까, 자, 이쪽 면 변기가 있는 부분이죠. 이 변기 있는 부분, 평면상에서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보는 거 1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뷰를 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P라인으로 그냥 합시다. 한 김에 계속 자, P라인으로 벽 타일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짝 있는 부분은 그냥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를 하고, 자, 아닌 부분만 이렇게 P라인으로. 조금 오차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어디야? 이거는 유리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P라인으로 그대로 따고요. 자, 여기 포인트 타일 들어가는 부분은 요 하나 보죠. 여기 하나만 포인트 타일이에요. 포인트 타일은 색깔을 다른 걸로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포인트 타일 샤워부스 안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의 벽만 포인트 타일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쪽 부분도 전부 다 한번 꺾이는 거 있고, 다 일반 메인 타일이었죠. 메인 타일. 포인트 타일 여기 하나 있네요. 잠깐만. 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메인 타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위에 젠다의 위쪽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포인트 타일이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거는 하늘색으로 바꿔야겠네요. 하늘색으로 바꾸고, 여기 부분, 변기 부분 있죠? 변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포인트 타일이 들어가요. 샤워부스의 안쪽에 들어갔던 포인트 타일. 똑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자, 그거 됐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인면도 상에서는 다 됐죠. 그래서 그거 밖으로 빼볼까요? 이거랑, 자, 이거를 빼서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놓고, 가까운 데 놓고, 이쪽 벽 하나 하고, 하나, 이쪽 벽, 여기가 맞나요? 잠깐만요. 이게 맞죠? 꺾인 거가 들어갔죠. 이만큼. 요 부분 안 들어갔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색깔별로 그냥 같이 더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필요한, 계산기를 두들가지고 더하면 되는데, 오차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자, 이렇게 색깔별로 메인 타일과 포인트 타일을 그냥 P라인으로 그대로 다시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런 거는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제대로 할게요. 그냥 직선으로 해도 큰 차이는 없겠는데. 자, 그래서 메인 타일 부분, 자, 메인 타일, 이게 포인트 타일이죠. 됐죠? 그래서 메인 타일 면적을 보니까 10.67 해봐요. 10.67. 아이고. 자, 10.67 해배. 10.67 해배가 나오고, 자, 포인트 타일. 역시 포인트 타일은 3.54. 3.54가 나오네요. 3.54. 자, 됐고, 자, 됐죠? 그래서 실수할 거 없죠? 제가 하다 보면 또 뭐 혹시 실수한 거 있을까봐 한번 지금 체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화장실이랑 현관 바닥은 됐고요. 그 다음 주방벽 타일 하나 있죠? 주방벽 타일도 인면상에서 아주 친절하게 도면을 그려줬어요. 도면 작업하신 도면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자,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오픈 부분, 되어 있는 부분이 살짝 겹쳐져요. 여기 지금 위에 상부장이 살짝 겹쳐지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겹친 부분을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여기는 아주 친절하게 타일 장수, 타일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친절하게 타일이 붙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량을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도면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한 거죠. 그다음 면적이 1.14. (1.1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타일까지 이제 수량 파악이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죠. 이제는 수장공사가 남았는데, 자, 수장공사에서 벽지는 제가 이게 벽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애매해서 이걸 다 계산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현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조그만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그냥 대략적으로 합니다.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벽지라는 게 그렇게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고, 또 정확하게 계산한다기보다는 한 롤씩 보통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한 롤이냐 두 롤이냐 이런 식으로 보통 계산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수량이라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자, 요거 같은 경우 만약에 오피스텔이 만약에 한 세대가 아니라 뭐 1000세대를 시공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량을 정확하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리모델링 공사인지 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좀 세대 수가 많은 걸 공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량을 뽑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정확도에 대한 그런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수량을 제대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1 해배 정도가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될 건 천정지랑 강마루하고 욕실 천정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기존에 다 구했던 거니까 그거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천장지 시공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죠? 천장지 시공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석고보드가 붙는 면이죠. 석고보드가 붙는 면은 다 천장지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화장실이랑 보일러실 빼고니까. 그래서 자, 석고보드가 들어가는 면적이 보니까 여기 위에 있죠. 석고보드 천장 치부한 부분이 16.8 해배가 들어갔어요. 그대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16.8 해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닥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죠? 바닥에 들어가는 부분은 바닥 중에서 이제 강마루가 들어가는 우드 플로링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방통한 부분이에요. 방바닥 통미장하는 부분. 현관에다가 화장실에다가 그리고 실외기실에다가는 각각 타일 그리고 실외기실이 뭐가 들어가죠? 실외기실 바닥 마감이 그냥 우레탄 도장이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바닥 통미장한 부분만 이제 요 지금 강마루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우리 아까 미장공사에서 거실 경량 콘크리트 한 부분 H50 올린 부분. 자, 여기에 0.8 이게 잘못됐네요. 이거 루베죠. 그래서 이게 루베로 들어간 거니까 경량 콘크리트 루베로 들어간 거니까 자, 요거는 그대로 적으시면 안 되죠. 여기서 요거는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한 최적으로 구한 거고요. 아까 그 전에 구한 거 찾아보면 되죠. 이게 아까 요거였죠. 그냥 이 부분이죠, 그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흰색으로 된 요 부분이 지금 방바닥 통미장에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면적을 구하면 요거를 지금 필요로 따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여기 면적이 지금 15.14 해배입니다. 15.14 해배. 그래서 여기다가 강마루 들어가는 게 15.14 해배 해주면 되고요. 자, 욕실 천장 들어가는 건 욕실 천정 했던 거. 아까 여기 이 부분 살아있나요? 욕실 바닥 했던 부분 이거였죠. 자, 욕실 바닥. 이제 욕실 바닥에 해당되는 부분. 이 바닥이 그대로 천장이 될 테니까. 자, 요거의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3.13 욕실 바닥이랑 똑같겠죠. 그죠? 욕실 바닥이 어디 갔냐? 3.13 그래서 3.1해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량이 다 완성이 수량 파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량 파악이 됐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 내용, 공사에 대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방수 미장 조적 공사, 대충 여러분들 어떤 도면상에서 어떻게든지 파악이 됐을 거고, 자, 금액이, 대충 그 금액이 한 50만원 정도 나오네요.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정도 나왔고, 그다음 목공사, 경량공사, 이거는 주로 이제 벽체가 아니라 천장에 목구조틀, 그리고 실외기실에 경량벽체로 정량벽체로 벽체가 들어갈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랑 여러분들이 뽑았던 거는 목구조틀이랑 석고보드 치부하는 거, 요 지금 면적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몰딩이라든가 커트박스 관련된 것들도 다 목공이랑 또는 경량 천장에서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니까 그 영역으로 구성이 돼 있고, 대략 금액은 뭐 18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90만원, 90만원에 180만원 나오고, 타일 공사 같은 경우는 들어간 타일 다 정리한 거죠. 화장실이랑, 그리고 현관 전실에 타일이 들어갔죠. 그리고 주방의 벽 타일에, 주방 벽 타일에, 타일 들어간 부분이랑, 주방에, 현관 디디판에 이제 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대리석. 요 부분은 제가 일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봤더니 90에, 단가, 재료비가 좀 비싸죠. 타일이라든가 돌 같은 게 좀 재료비가 비싸요. 인건비도 비싸지만, 주로 어떤 게 비싸냐고 봤더니, 이게 모자이크 타일이 좀 비싸네요. 포인트 타일이 해배당 12만원짜리, 12만원짜리. 이거는 거의 대리석도 이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대리석보다 더 비싼 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단가가 팍 올라갔네요. 한 40만원 정도.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거 중간에 포인트 하나 넣어줬기 때문에 뭐 90에서 40에서 140만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장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벽지 공사하는 게 있고, 벽지에 천장지 시공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면적이 뭐 50에 20회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강마루, 우드 플로링 들어가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욕실 천장에 PVC 천장재. 그래서 금액이 수장공사가 금액이 70에 한 60만 원 정도 한 12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외에도 공사 같은 거 더 있죠. 빠진 것들이 뭐 인도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실이 들어가 있네요. 거의 모든 공사들은 다 들어갔네요. 그래서 안 들어간 거는 화장실에 뭐 젠다이 같은 거 좀 빠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젠다이 들어가는 부분 빠지고 외에는 기본 마감 공사는 다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사 금액을 보니까 다 합쳐가지고 했을 때 얼마냐? 합계가 그죠? 방수 미장, 방수, 목공, 타일, 수장공사 다 더한 게 요거 50, 180, 130, 120 해서 요거 꼭 클릭해볼까요? 더블 클릭해보면 요게 지금 각각의 공정별로 다 합산이 된 거죠.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정도 규모에 뭐 몇 평 안 되죠. 작은 오피스텔이니까. 이게 얼마있죠? 4제곱에 64, 24니까 뭐 한 6평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래서 평당 뭐 한 100만원 정도. 이 정도면 이거는 공공사라서 이렇게 금액이 싸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라든가 기타 설비 관련된 도면 공사가 다 빠진 거죠. 기회에 여기다 이제 추가될 도면이라 한다면 공공사이긴 하지만 건축공사이긴 하지만 설비와 관련된 내용, 위생도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구공사가 많이 빠졌죠. 싱크대라든지 이런 전기 등기공사, 위생설비공사, 배관 뭐 이런 공사, 설비공사 등이랑 가구, 뭐 주방가구, 신발장 뭐 이런 기타 뭐 욕실장이라든가 가구공사가 이제 빠졌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뺀 공사가 한 600만원, 500만원 정도 나온다. 집적비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평당 뭐 한 100만원 정도 보면 되네요. 간접공사비랑 다 뺀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금액이 이왕 나왔으니까 제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보면, 500만원 정도가 지금 집적공사비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요 간접공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각의 요일에다가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간접공사비가 뭐 60만 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합친 게 563만8,428원인데 만원 내야 절삭이니까 38,426원 38,426원을 빼면 아이고 6원이 아니라 8원인가요? 8원을 빼면 560만원짜리 이제 견적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구공사랑 기타 설비라든가 위생도기 공사 이런 것들 기타 빼고 기본 마감 공사가 560만원 정도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 본공사니까 오피스텔에서 하는 그런 대단히 규모의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싸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배로 나오죠. 자,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조그만 오피스텔 공사를 하면서 기본 마감이 들어가는 기본 마감이라든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조적 공사 같은 거 다 포함해 가지고 대략적인 실습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기본 목공사, 경량, 조정, 밀장, 타일, 방수, 수장 들어가는 것까지 다 공사 내역서를 한번 작성해봤고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통해서 이번 한 해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구성해봤다라고 해서 복습 한번 차원에서 봤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것도 이 정도 비슷한 규모의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박스 안에다가 수량을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공사의 공정을 분리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공정을 각각 분리를 하고 도면을 여러분들이 본 다음에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게 공정별로 분리를 우선 크게 하고 그 공정 안에 들어가는 디테일 도면이라든가 시공 도면을 보고 이렇게 분리할 줄 아는 능력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하기 위해서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공사의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평면 천정 그냥 디테일 도면 같은 걸 보면서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락 파악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뭐 도면을 출력을 해가지고 스케일로 찍어서 보통 그래서 가로 세로 곱하기 뭐 높이 뭐 이렇게 해서 제로 물량 파악 물량 파악
근거표를 이제 작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우리는 간략하게 캐드 도면으로 가지고 P9으로 그냥 찍어서 했어요. 그리고 단가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뭐 표준품 셈이라든지 또는 기본의 1위 대가표에 들어가는 그 단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아주 기본적인 상황 하에서 들어가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이렇게 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 회사마다도 있고, 또 표준품 셈으로 정해져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서 이게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인건비랑 자재비랑 노무비 같은 걸 파악하면 되고요. 뭐 자재비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요 주방에 포이타 같은 거 부르기 비싼 거 타일로 이렇게 제곱미터당 12만원짜리,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요. 포인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런 거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자재비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해요. 특히 마감재와 관련된 것들 있죠. 이런 모자이크 타일이라든지 또는 뭐 벽지 같은 거야 뭐 금액이 거기서 거겠지만, 플로링 같은 것들은 또 원목을 쓰거나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쓰면 또 금액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마감재 같은 거를 고를 때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골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실습 내용에는 이 단가를 뭐 찾아서 넣는 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계속 변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 방법만 알고 어디서 찾는 것만 잘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도면을 보고 파악할 거는 이렇게 실황을 파악하고 어떤 공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다음 주에도 요거 비슷한 정도의 규모로 해서, 기말고사 시험도 요거랑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포맷으로 해서 기말고사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학교에서 아마 보게 될 거니까, 일정이랑 이런 거는 카톡이나 이런 걸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생했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